12강을 변혁적 리더십, 현대적 리더십의 범주에 들어간 게 변혁적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12강 이런 리더십은 개념들을 간단하게 사례를 중심으로 하니까 쉽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적 리더십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요. 특성 이론, 행동 이론, 그리고 상황 이론에 처해자다 보니까 그 현대화되면서 여기에 사례들을 보니까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는 조직원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거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난 이걸 원하고 난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래적 리더십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면 누가 좋은 거예요?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좋은 건가 아니면 뭐 조직의 사장님이 좋은 건가 리더가 좋은 건가 당신이 좋은 건가 이걸 따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프로모션입니다. 이런 거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딜이 나오고 뭔가 뭐 사전 거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거래적 리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상대가 원하는 거를 보상해 주는 방식의 리더십이 거래적. 이런 것들이 테이블에 올라오면 그걸 뭐라 그래요? 협상이라고 하는. 그 협상력도 뭐에 들어요? 대인관계 역량에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뭔가 뭐 이슈가 있으면 쟁점 다음 서로 입장 파악하고 상호 이익을 보고 합의에 이르는 단계를 가지면 거래적 리더십.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진화한 게 변혁적 리더십. 이건 뭔고 하게 되면 이건 나만 좋은 게 아니고 협상력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린 때, 작은 아이가 어린 때 뒤에서 10% 하위 10%였거든 공부가. 내가 90점만 맞게 되면 이제 포상을 한다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90점을 받고 와 이제 포상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상이라는 개념이 그건 쌍방이다. 너도 나에게 포상하고 나도 나에게 포상한 거니까. 그건 약속이 다르잖아 그러는 게. 뭐가 다른데 했더니 90점만 해준다고 했잖아. 그때 거래적 리더십이 나와. 거기에 변혁적 리더십을 가미시키는 거예요. 자, 90점 맞으면 누가 좋아? 딱 물었어. 네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고 아빠도 좋지. 그런데 아빠는 네가 40점 맞았을 때도 좋았어. 내 아들이니까. 근데 90점 맞으니까 너는 무지 좋잖아. 그러면 그 보상이 너에게 간 거야? 기쁨이라는 게 나에게 온 거야? 너에게 간 거지. 네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는 기쁜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줘야 돼. 그러면 안 되지. 네가 해줘야지. 네가 기분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발지압권 5장만 만들어서 발지압을 해줘. 그러면 내가 발지압권을 만들고 발지압을 해주는 조건으로 장당 10,000원씩 50,000원을 줄게. 이게 거래적. 변혁적. 하급자로 자신의 관심사를 조직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야, 잘 되면 너 성공하고 너 승급하고 네 부자 되고 네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네가 못 벌면 나는 안 되는 거야. 네가 버는 게 우선이야. 그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창조와 혁신, 영감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이때 뭐가 필요해요? 셀프 리더십. 빌더를 셀프 리더화하는 과정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때 뭐 모함도 생겨나고 루머도 생겨나는 게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그러니까 80년대의 리더들이 두 가지 평가가 나오는 게 다 이렇기 때문에 나오고, 그다음 도전에 대한 수행, 그리고 신념과 이상에 대한 확신. 그런데 이때 뭐 아까 기능 중에, 리더의 기능 중에 신념, 철학, 사상, 미션, 그리고 기술, 전문성, 가치, 행동,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되면 거래적 리더십에서 상대를 동기부여시키고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잖아요. 우리가 리더십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을 시켜.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한 변혁적 리더십. 거래, 뭔가 주고받는 다음은 거래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은 그 사례를 가지고, 실패 사례, 그러다가 망한 사례들을 그 협상에 실패해가지고 나중에 깨진 사례들 있죠. 그런 게 뭔가 우리 영화 황금성 이런 영화들 봐보세요. 대북 관계. 그 대북 관계 할 땐 다 뭐 거래적 리더십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이해됐죠? 다음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업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그냥 쉽게 생각. 기업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환경이 변화하다 보면 기업이 생존 전략, 망하지 않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서 그 조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 영감을 받고 스스로 으쌰으쌰할 때 조직의 일체감, 그리고 조직의 단결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일체감은 조직, 그 뭉치는 힘,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조직의 기능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응집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뭉칠 수 있는 고양이 같은 사람, 아니면 뭐 연식이 같은 사람, 전공이 같은 사람,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게 다 이런 일체감을 만들어주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참여, 유발시키는 동기 유발,
적극 참여 유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동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놓은 걸 뭐라 한다?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이게 변혁적 리더십. 요즘 트랜스포머 많이 나오잖아요. 트랜스폼. 변화와 혁신. 이게 모든 지금은 다 변혁적 리더십의 영역 안에 있다. 뭐 현대적 리더십, 근대적 리더십보다는 전통적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 영역 안에 이거를 하고 지금부터 소개하는 리더십은 다 변혁적 리더십들을 여러분에 소개한다고 이제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거는 시대적으로 7, 80년대, 80년대 이걸 이제 변화시킨 사례를 뽑은다면 바로 이제 제겔치죠. 원래 화학공학 출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의 구루, 혁신의 구루, 그리고 구조조정의 구루, 인사의 구루, 전략의 구루 나오지만 여기에 기능적 차원에서 제겔치의 리더의 기능 보게 되면 기술에서 뭐 화학, 폐기물 처리 이런 거에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군 출신, 검찰 출신, 변호사 출신 그 출신들이 각기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겔치가 혁신을 위해서 던졌던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단점을 극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거듭나라. 그래서 자른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잘라서 제겔치가 사회에 나와서 강의하고 있을 때 잘린 사람이 와가지고 나 당신 때문에 잘린 사람이야 하면서 욕짓거리를 한 사람. 지금은 뭐예요 했더니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해가 일어서서 이제 당신 앞에 큰 소리 치게 됐지. 그러면 성공했네. 내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였다고. 변화와 혁신하라고 그리고 당신을 동기부여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코칭 멘토링 할 때 청출어람 하라. 그리고 나를 헐뜯고 욕하면서 짓밟아도 상관없다. 제발 더 크게 성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 요소. 요거를 우리 간단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 카리스마는 전통적 리더십에서 신원서판에서 신이 카리스마, 아우라, 이 후광이 비친다 하잖아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주도적, 도미넌스하고 강하죠. 과업지향형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심리하고 자동스럽게 연결되고 또 이제 사회구조, 사회심리, 그리고 인류, 그리고 사람의 유형, 행동심리, 교육심리 이게 다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에 동기부여 역량이 탁월해야 된다. 영감을 주고. 개별적 배려라는 게 뭔가 하면 전체만 하려고 개별적으로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척하는데 돌아서면 생뚱맞는 사람이 아니고 개별적 배려라는 것은 멘토링, 코칭. 그래서 멘토링 제도를 GE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멘토링 제도는 IBM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제겔치는 30대 청년 직원을 IT 멘토,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이용해서 너는 나의 멘토니까 나에게 가르쳐주라는 멘토링 제도를 즉각 행동, 그 상황 이론과 행동 이론을 함께 섞여가지고 변혁적 리더십을 만들어 놓은 거고 다음에 그 지적 자극을 줘라. 직접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게 독서 토론, 그리고 학습, 그리고 교육 시스템 이런 거거든요. 인적자원 관리. 이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 요소가 이겁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된다? 자기 개발을 하면 된다는 게. 뭐를? LDT 리더십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한국의 그 변혁적 리더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저는 현대그룹 창업자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죠. 세기의 도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의 마인드, 그리고 위기의 승부사, 전략, 전술, 사례, 뚝심 이런 게 아주 대단했죠. 그 앞에 얘기했던 이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을 분류하는 거는 카리스마가 있나 없나. 카리스마가 있었죠. 해보긴 했어? 네가 한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잖아요. 그리고 동기부여하는 거. 빈대 앞에서도 배울 게 있다 얘기하는 거고 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개별적 배려, 아침 미팅을 할 때라든가 이 지적 자극을 하는 거. 학력이 이제 초등의 학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거.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된다는 확신. 이게 빌더 정신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빌더. 혼자 저 강원도 홍천에서 쌀판동 가지고 쏘판동 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가족 지금 3대 4대들이까지 이제 먹여 살리는 길을 열었잖아요. 이북에 또 소를 몰고 가는 금강산 관광의 그 기틀을 열어놓고 확신 90%와 반드시 되게 할 수 있는 자신감 10%, 자기 획신.
이게 뭔가면 긍정의 포지티브 마인드에서 뭐가 강했다? 포지티브 크라우드 시스템 그 8가지 그 형용사로 표현했던 여러분 국왕에서 표현했던 것들이 다 나와 있고 단 1%도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유명한 게 건설 쪽에서 유명한 게 부산에 가게 되면 유엔묘지가 있습니다. 그 용호동 들어가는데 유엔묘지에 한국 참전군들 행사를 하는데 겨울에 녹색 잔디를 깔라고 국가에서 얘기를 나왔는데 그 겨울에 잔디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잔디처럼 녹색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됐냐고 했더니 된다고 했더니 뭘 했겠어요. 겨울에 피어나는 건 보리 있죠. 보리를 전부 갖다가 밭에 그걸 딱 깔아놓고 완전히 녹색으로 전환시킨 거라든가 또 하나 제한제도에서 나와 있던 그 변혁적 그 지적 영감 그리고 개별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새만금의 서해안에 매립할 때 조수간만이 차 그것 때문에 2시간 안에 건설하고 매립 못 하잖아요. 울산에 있는 유조선들 있죠. 유조선들을 전부 그쪽으로 모아가지고 배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마치 그 댐처럼 쳐가지고 그 매립 공사를 했던 거. 또 하나 이제 창의적인 거는 울산의 그 방어진 쪽에 그 해수욕장 사진, 울산 있는 그 허벌판 바다와 연관된 그 사진 하나를 가져가지고 영국 차관을 도입한 거는 아주 놀라운 거죠. 협상력도 놀라우고 배포도 놀라우고 지적 영감이라든가 변혁적 리더, 상황 이론과 자기의 행동 이론 그리고 자기의 특성들을 완전하게 살려서 전통적 리더십에서 이순신을 인용했던 거죠.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게 아니고 나대용의 여러분들이 그 조정에서 내려준 설계도를 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 그림을 딱 보면서 우리는 이미 언제 500년 전 6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돈을 빌려주게 되면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어서 줄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해양강국 조선강국은 1등에서 10등 전 세계 중에서 7개가 다 대한민국 조선업체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낸 거 바로 그리고 유명한 거 해보긴 했어 이봐 해봤어 하는 거 이게 행동주의 행동 이론에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리더가 어떤 행동인가 해서 최근에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이어지는 게 바로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왜 포지티브 마인드, 포지티브 클라우드 시스템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죠. 도전하고 반복하고 시도하고 파워가 생겨나는 것. 포지티브 마인드의 구성 요소 3가지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1%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감. 가능성 90%, 자신감 10% 가지고 노력을 통해서 해내는 뭐 정주영 회장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을 사랑하는 거, 믿는 거. 그리고 협상력도 나왔죠. 10년 후 2011년의 젊은 나이에 같지만 스티브 잡스의 마인드와 그 리더십은 영원히 지금 펼쳐나가고 있죠.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꽃을 피우는 기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게 되면요. 단결 능력, 응집력을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조직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회식을 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등산대회를 하고 오리엔테링을 하고 팀빌딩 게임을 하는 게 다 이런 것 때문에 리더십 게임에서 팀빌딩 게임을 하는 게 다 이런 요소인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거를 위해서 뭐 단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얘기하면 함께 승리한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보. 우리에게 그 IMF 때 희망을 줬던 큰 일을 한 게 누굽니까? 저들의 부르는 그거 하면서 나오는 양말 벗었던 박세리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나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팬데믹 오미크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음 비전의 전달 능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의 단결 능력은 비전 제시를 통해서 단결을 하고 비전의 전달 능력이라는 것은 개별 접촉을 통해서 이 일이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한 거. 이 일이 회사만 위한 게 아니고 사회를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해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전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통하고 있는가 그때 뭐가 생기는 거 신뢰라는 게 생기고 팀워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에서 팀빌딩, 팀워크 지난 시간에 6강인가 7강에서 팔로우십, 리더십, 팀빌딩 이런 거 했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들어가는 것들이 하나하나고 그래서 신뢰가 확보되게 되면 그때는 뭔가 뭐 이미지 관리라는 게 있죠. 자기 이미지 관리에 자기 관리하는 거 이미지 경영 그러면서 뭘로 변화 추진 리더십
변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몰고 나가는 게 바로 리더십 효과입니다. 자, 지금까지 LDT 리더십 연구소장 쌤이었습니다.